야, 그래도 이번에 지구과학 선택 많더라. 잘했어. 내 과목 하는 게 대학 갈 때 좋아. 자, 볼게요. 지구의 기후라고 선생님이 단원명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배우기 전에 복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왜? 앞에 단원과 연계되는 게 좀 많이 나와. 중학교 과정까지 같이 연계가 됩니다. 첫 번째, 파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파장 이렇게 표시하고요. 선생님이 파장을 설명할 때 뭘 가지고 설명했냐면 밧줄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어요? 나랑 저 맨 뒤에 있는 친구랑 밧줄을 잡고 내가 이걸 흔드는데 힘을 안 주고 천천히 흔들 때와 겁나게 흔들 때랑 파동의 모형이 다르죠. 겁나게 흔들 때가 어때요? 이 간격이 좁죠. 그러니까 파장이 뭐 할수록 짧을수록 에너지는 크다고 했습니다. 이 예시를 들 때 우리가 가장 눈으로 보이는 과시광선을 기준으로 보라색, 한자로 자색이죠. 보라색 옆에 있는 건 무슨 선? 자외선, 빨주노초 파란보 할 때. 그 다음에 빨간색, 적색이니까 적색 옆에 있는 선을 무슨 선? 적외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게 자외선과 적외선 중에 누가 파장이 짧아요? 누가 우리 살을 태운다 그랬어? 야이씨, 내 적외선 차단제 바르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잖아. 왜 우리 몸을 태우니까. 그럼 자외선이 파장이 더 어떨까? 파장이 더 짧습니다. 상대적으로 얘는 파장이 더 길어요. 이렇게 안 그러네.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는 뭐하다 그랬습니까? 크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문제집이랑 교과서에 나와서 써줄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뭔가 얘기를 들 때 파장이 짧다. 에너지가 진짜 큰 거죠. 파장이 짧은 에너지의 대표적인 게 방사능들이거든. 근데 너희들 방사능의 이름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어. 헐크가 맞은 거 뭐야? 감마선 좋아요. 어. 감마선이 파장이 진짜 짧은 애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방사능. 그럼 파장이 긴 애의 대표적인 예시는 누굴까? 전파입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 태양은 온도가 원체 높아요. 5800켈빈 정도, 6000도씨 정도 됩니다. 근데 태양의 온도가 높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양한 파장대의 에너지를 뿜어내. 근데 야, 지구에 방사능이 들어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러니까 방사능은 지구의 자기장이 막아주고 막 이렇게 막아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지구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파장의 영역대가 어딜까? 태양으로부터. 우리 눈으로 보는 영역이 어디야? 가시광선이니까 식물도 가시광선을 먹고 사는 거야. 광합성 할 때. 그래서 지구에 가장 많이 도달하는 파장의 영역은 가시광선입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 태양으로부터. 그래서 이걸 지금 설명을 하는 거고요.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은 지구도 지구 자체에서 뭐 할까? 열을 뿜어냅니다. 우리 몸도 뭐야? 열을 뿜어내. 그래서 너희들 영화 보면은 군인들이 사람 있나 없나 보는 거 뭐야? 건물 안에 있는 거 무슨 이거 무슨 렌즈야? 야광 투시는 뭐야? 적외선 열 감지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구, 땅이나 이런 데서도 온도를 가지고 있는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들은 적외선을 뿜어낸다. 그래서 지구에서 뿜어내는 에너지는 대부분이 적외선의 형태로 뿜어냅니다.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구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가시광선이다. 지구가 뿜어내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적외선의 형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온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1학기 때 했습니다. 유튜브에도 있어요. 자, 도씨, 화씨, 기억나? 켈빈. 자, 물이 어느 점은 0도, 끓는 점은 100도. 우리나라에서 도씨를 쓰니까 0도, 100도. 몇 칸, 정수로 떨어지려면 몇 칸짜리 온도계를 만들면 될까? 100칸짜리 온도계를 만들면 참 좋습니다. 정수로 떨어지니까. 자, 미국 가서 애들한테 물어봐. 물 몇 도에서 오니? 라고 물어보면 미국 애들 몇 도라 그래? 32도라고 합니다. 32도에서 물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0도일. 문제는 물에 끓는 점이 몇 도죠? 100도야? 얘는 뭐라고 그러게?
212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가면 그래요. 얘는 몇 칸짜리 온도계를 만들면 좋을까? 180칸짜리 온도계를 만들면 좋겠죠. 정수로 떨어지게. 얘는 273 켈빈이 물의 어느 점입니다. 켈빈 설명했어요. 분자가 움직이는 정도를 가지고 만든 온도. 근데 얘는 373 켈빈이 물이 끓어. 여기 몇 칸짜리 만들면 좋겠니 이거? 100칸이네. 자, 한 칸 가면 몇 칸 가야지? 예. 한 칸 가면 1.8칸을 가야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자, 20도씨라고 할게. 20도씨라는 거는 0에서 몇 칸 간 거야? 20칸 간 거네. 그러면 20도시면 미국 가면 몇 도일까? 20도시면 놀기 좋은 날씨잖아. 이거 어떻게 될까? 기준이 몇이야? 32를 기준으로 20칸 갔잖아. 얘 20칸 가는 동안 얘는 이 한 칸 가는 동안 1.8배니까 20 곱하기 1.8을 하면 68도. 그래서 미국은 놀러 갔을 때 화실을 쓰는 나라를 놀러 갔을 때 70도씨 정도 된다. 그럼 뭐 한 거야? 놀기 좋은 날씨야. 우리나라 봄 날씨겠죠. 계산하는 거 알죠? 야, 얘는 쉽네. 똑같이 100칸짜리네. 20칸 갔으니까 기준이 어디야? 얘지. 그러면 273을 기준으로 몇 칸을 가면 돼? 20칸을 가면 되니까 293 켈빈이 나온다. 이걸 왜 설명했냐? 얘나 똑같이 100칸짜리 온도계지. 273밖에 차이가 안 나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태양의 온도가 약 6000 켈빈이래. 그럼 6000 켈빈이나 6000 도시나 같은 말이야. 근데 화씨 쓰면 돼, 안 돼? 안 돼. 1.8배니까. 이해 갔어요? 그래서 얘랑 얘랑은 혼용해서 좀 쓰기도 한다. 오케이? 같은 100칸짜리 온도계니까 요 온도 단위 좀 알아두시고요. 온도 단위 배웠으니까 이번에 뭐에 대해서 할 거냐? 열의 전달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자, 열의 전달 세 가지 해보겠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 자, 전도라는 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이거 한번 설명했네. 우리 교실에 난로를 갖다 놨어. 난로 갖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난로를 틀면 우리 교실은 공기가 전체적으로 순환하면 따뜻해지지. 셋 중에 누구야? 대류. 그다음에 난로에 있는 쇠 전체가 뜨거워지는 건 전도. 그럼 복사는 뭐야? 아하. 자, 난로 앞에 서 있으면 거시기만 뜨거운 거. 앞에만 뜨거운 거. 그게 복사야. 복사는 뚫지를 못해. 자, 선생님 빵으로 설명도 한번 썼네. 맨 뒤에 있는 친구한테 빵을 주고 싶어. 빵을 먹으면 너희들 온도가 올라간다고 시작. 맨 뒤에 있는 한테 빵을 주는 방법은 세 가지야.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빵을 줘. 빵을 받았지. 배불러. 그럼 빠져 옆으로. 그럼 뒤에 있는 친구가 앞으로 오겠지. 그러면서 점점점 맨 뒤에 있는 친구가 앞으로 오는 게 뭐라 그랬어? 대류. 그 다음에 빵을 나눠줘. 안 움직여. 빵을 나눠주는데 움직이지 않아. 배불러.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뒤로 누구한테 주기 시작해? 옆에한테 주기 시작하겠지. 그럼 전체가 빵을 먹으면서 저 뒤까지 전달되면 이게 전도. 전체가 뜨거워졌으니까. 그럼 복사는 뭐냐? 아무도 없어. 요 사이에. 둘 사이에 아무도 없어. 빵을 던져서 받으면 이게 복사야. 복사는 물질, 매질이 없는 상태에서 열이 전달되는 거를 복사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물질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근데 내가 빵을 던졌는데 누가 중간에 가로채면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복사는 물질을 못 들어. 여기까지 언더스탠드? 열의 전달 이 세 가지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용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 정리. 열팽창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열팽창. 중학교 때 배웁니다. 여름철 철길은 어떻게 됩니까? 삐뚤삐뚤 늘어나요? 왜? 같은 고체더라도 온도가 높아지면 이 분자 간의 간격이 점점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 그러다 얘가 끊어지게 되면 액체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도 마찬가지야. 뜨거운 물은 어떻게 될까? 분자 간의 간격이 넓어지겠지. 그래서 팽창하게 돼.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지게 되면서 뜨거운 물이 위로 가게 되는 거거든. 그래. 중학교 때 배워. 그냥 쉽게 설명하자. 열팽창이라는 용어가 왜 나왔을까?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팽창하겠지. 물이 뜨거워지니까. 그러면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열팽창, 해수의 열팽창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가 뭐였더라? 용종기체 나옵니다. 용종기체. 1학기 때 나온 거. 자, 용존기체라는 거는 물속에 녹아있는 기체라고 얘기를 했고, 찬물의 잔로가 뜨거운 물의 잔로가, 찬물의 잔로가, 이산화탄소가 잔로가, 산소가 잔로가, 이산화탄소가 약 10배 정도 더 잔로가, 즉 쉽게 얘기하면 바닷물 속에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데, 이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바닷물 속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겠지. 그럼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겠지.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다뤘습니다. 이렇게 때 했던 얘기. 그 다음에 연직 수온 분포. 바닷물을 잘라서 봤을 때 맨 위에 바람의 영향을 받는 걸 혼합층, 그 다음 수온약층, 그 다음에 완전 깊은데 햇빛이 안 닿는 곳을 심해층.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 용어들의 뜻을 좀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배울 내용을 좀 이해하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해줬고요. 지금부터 시험 문제 알려주겠습니다. 첫 번째, 온실 효과에서 시험 문제 한 문제 낼게요. 온실 효과에서 온실 효과를 배울 때 뭘 배우느냐? 이걸 배웁니다. 복사 평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과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랬지? 복사라는 건 열의 전달이야. 자, 열이 이동하는 걸 얘기해. 열이 이동하는 게 뭘 한다? 평형을 이룬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교실이 이렇게 있는데 저 이제 발을 올릴게요. 햇빛이 들어오겠죠. 지금 여기 교실로. 햇빛이 들어왔어. 자, 9999 킬로칼로리가 들어왔어. 그러면 다시 999 킬로칼로리가 나가면 우리 교실 안에 온도는 어떨까?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지. 999 킬로칼로리가 들어왔는데 800 킬로칼로리만 나갔다는 건 우리 교실 안에 199만큼의 에너지가 쌓인다는 얘기지. 그럼 그때는 교실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럼 복사 평형이란 건 뭐냐?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의 양이 같아. 근데 내가 이거를 9899 킬로칼로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길잖아. 좀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뭘 쓰냐면 열수지라는 말을 써. 이 열수지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수치라고 생각하면 돼. 수치나. 쉽게 얘기할까? 얘들아, 100이 들어왔어. 다시 100이 나갔네. 교실 안에 온도는 어떻게 될까? 똑같겠지. 이렇게 숫자로 표현한 게 뭐냐면 열수지야. 열의 이동을 숫자로 나타낸 거야. 알겠나요? 이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지금 수업해 줄게요. 온실기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온실기체라는 건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기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품을 수 있는 열에너지를 품을 수 있는 기체를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거가 얘입니다. 이거 물이 아니라 뭐야? 수증기야. 기체니까. 수증기. 그다음에 너희들 다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오존까지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설명을 해줄게요. 물 같은 경우는요, 지구에 있는 수증기, 대기에 있는 수증기의 양은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왜? 물은 뭐하니까? 순환하니까. 비도 오고 증발도 하지. 그러면 얘의 양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온실 기체이긴 하나,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의 양은 변화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얘는 계속해서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뭐에 의해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얘도 자꾸 증가한대. 왜 증가할까? CH4는 이 가축의 사육, 소 트름이나 방기에 많은 게 얘거든.
그것도 그러면 우리 이제 가축 많이 그러잖아. 그 다음에 O3는 오존이죠. 오존. 오존은 너희들 알다시피 뭘 흡수해?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여기까지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1, 2, 3, 4니까 오지선다에서 답이 아는 거 하나 나오겠네. 뭐가 나올 것이 문제? 우리 대기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야? 질소는 들어가지 않는다. 요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시험 문제는 주로 얘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시험 문제 한 문제 알려준다 했네요. 얘하고 얘의 뜻을 알면서 얘까지 이해를 한 상태에서 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타내는 자료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86쪽, 87쪽, 88쪽 다 같은 그림이야. 화살표 그림 있죠? 숫자 써 있으면서 그 자료가 주어지게 돼 있고 그림이나 표, 그 다음 그래프가 주어지고 요거를 해석하는 게 시험 문제 한 문제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더라? 지구온난화입니다. 그러면 지구온난화에서 뭐가 나오느냐? 첫 번째,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알아야겠네요. 지금 우리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뭐의 증가예요? 여기 있는 온실기체의 증가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온실기체가 증가를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교실에 10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99.9인 거야. 그럼 몇이 남아? 0.1이 남지. 얘네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온도가 어떻게 돼? 천천히 올라가겠지. 이해 갔냐? 그래서 자꾸 온실기체가 증가한다는 거는 흡수되는 에너지의 양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그 결과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 이게 원인이고요. 그래서 항상 원인을 누구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는 인위적 요인이라고 하는데 교과서에는 없는데 시험엔 나올 수 있어. 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중학교 때 뭘 배우냐면 공룡이 살던 시기에는 지금보다 더 따뜻했어. 지구가. 매머드가 살던 시기에는 어땠을까? 더 추웠어요. 그래서 인위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을 좀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했으니까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배울까요? 당연히 대책이죠. 원인을 알았으니까 뭘 세워야 된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여기서 한 문제 내겠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울 내용인데 이건 수능에 무조건 나옵니다. 수능에 나와요. 엘니뇨하고 라니냐가 있어요. 당연히 라니 갑자기 생각 라니냐인가? 오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는지는 선생님이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이제 지금 우리 수업의 흐름을 보는 거니까 왜 수업의 흐름을 봐? 내가 1학기 때 얘기했네. 무식하게 책 읽고 문제 풀지 말고 뭐라 그랬어? 이번 단원에 무엇을 배우는지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올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라 그랬지. 그래야지 공부 시간이 좀 줄어든다. 엘니뇨와 라니냐에서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 대기 대순환입니다. 선생님 대기 대순환이 뭐예요? 1학기 때 배웠네. 무역풍, 평서풍, 극동풍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영화 봤죠? 그 영국에 있는 과학자가 뭐라 그랬어? 주인공한테 전화해서 뭐가 변했다, 뭐가 변했다. 해류가 변했다. 해수의 온도가 변해서 해류가 변한 거죠. 그래서 이런 해수의 순환을 우리는 표층 순환이라 그래. 위에서 순환하는 걸 표층 순환, 밑에서 순환하는 걸 심층 순환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은 표층 순환을 다룹니다. 근데 이 표층 순환이 뭐예요? 니들 알고 있는 거 있어? 대표 중에 하나 있잖아요. 해류 중에 알고 있는 이름 하나 있잖아. 쿠로시오 해류. 난류잖아. 난류, 한류의 흐름을 표층 순환이라고 합니다. 요걸 배우면서 대기 대순환을 이해를 하면 사막화 현상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막화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 비교할 때 요 그림 선생님이
그리는 그림을 잘 참고하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니까 위에다 그려줄게. 자, 유라시아 대륙이 있고요. 여기 우리나라 있고요. 대만 있고요. 뭐 필리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남아시아 섬들이 이렇게 있겠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바다를 끼고 반대쪽에는 뭐가 있죠? 아메리카 대륙이 있네요. 미국 아메리카 대륙. 그럼 우리나라와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바다의 이름이 뭐냐? 이건 알고 있네. 자, 태평양. 그 다음에 하나 더 갈게요. 우리나라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은 서쪽이야, 동쪽이야? 서쪽. 이쪽이 동쪽. 지도만 봐도 알겠지? 자, 이번엔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 태평양을 기준으로 여기는 동쪽이야, 서쪽이야? 태평양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서쪽이지.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서태평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태평양 입장에서 여기는 무슨 태평양이야? 동태평양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엘니뇨 라니냐 시기에 서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일과 동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엘니뇨 라니냐는 요거를 알고 서태평양 동태평양의 차이점. 다음에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수능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너희들 경도라고 들어봤냐? 예, 봐봐. 지구본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선이 있어. 가로로. 적도로부터 가로로 올라가는 선을 우리는 뭐라 그래? 위도라 그래. 그 다음에 이렇게 그어진 선이 있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경도라 그래. 위도의 중심은 2도 0도의 중심은 적도지. 그래서 극지방까지 해서 극까지 가서 90도지. 경도는 기준이 시간이 없으니까 야 선생님이 바로 설명해 줄게. 경도는 영국에 있는 천문대에 있는 유일하게 알고 있는 천문대 하나 있잖아. 그리니치 천문대야.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영도가 시작해. 여기가 영도야. 여기 영국 여기 있거든. 여기가 영도야. 여기를 기준으로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어느 쪽으로 가깝냐? 동쪽으로 가까워. 이 지도로 보면 영국 여기 이제 유라시아 대륙이 이렇게 있고 영국이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어느 쪽에 있는 거야? 동쪽으로 있어. 그럼 지도상으로 영국에서 우리나라가 약 110도 정도 이렇게 오잖아? 우리나라가 있어. 독도 노래에 있어. 독도 노래에 니네 그거밖에 모르지? 동경백 32, 북위 37 이렇게 가사가 있어. 그러면 동경백 32 이게 무슨 말이냐? 영국으로부터 132도 위치한 곳. 적도로부터 북위 37이지. 37도 이에 뭐가 있다? 독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 갔냐? 그러면 자 동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국으로부터 어느 쪽? 동쪽으로 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동경 약 110인데 얘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 잘 봐. 서태평양인데 경도는 어떻게 표시했냐? 동쪽으로 표시했지. 이걸 헷갈려갖고 애들이 수능에서 많이 틀렸어. 그럼 여기는 반대는 어떻게 할까? 영국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을 가려면 여기 영국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을 가려면 동쪽으로 날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여기서 서쪽으로 가는 게 더 빨라. 그럼 영국을 기준으로 얘는 뒤로 돌아서 이렇게 가니까 서쪽으로 거의 똑같이 110도 정도 움직이면 돼. 그러니까 이해 갔어요? 110도 정도 움직이면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동태평양은 서경을 쓰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면 딱 180도 되는 영국으로부터 딱 180도 되는 데가 어디인 줄 아니? 태평양 한가운데야. 여기가 날짜 변경선이야. 그러면 영국을 기준으로 동쪽이니까 여기가 하루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 그래서 전 세계 나라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 날짜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나라가 일본이야. 그래서 그 날일자, 그 해 일자잖아. 거기다 근본 본자 쓰잖아. 일본이 해가 뜨는 나라는 뜻이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